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승균입니다. 오늘은 보험 사기 관련 두 건에 대한 살인사건을 설명드릴 텐데, 사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 동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신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그 많은 살인사건과 조직폭력 등 강력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 없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물론 사건 현장에 나갈 때는 초긴장과 무겁고 엄숙한 마음으로 현장에 임하게 되고, 그러나 곧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전문적 지식과 또 이미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범인을 쫓기 시작하죠. 이게 재미있습니다. 즉, 범인은 자기에게 희생된 피해자와는 별개로 우리와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든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법의학적 견지에서 또는 범죄 심리학적 견지에서 여러 그동안 경험했던 노하우를 기준으로 우리 조직적으로 잘 훈련된 형사들과 더불어서 퍼즐 맞추기 게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보통 2, 3일 지나면은 어느 정도 범인과 가까워집니다. 다만 시간이 문제지, 요즘 각종 언론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사건 발생 보고가 들어보죠. 그러면 대충 들어보면은 이건 며칠감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청자께서 말씀하셨던, 또 걱정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는 큰 트라우마라든가 느끼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검을 법적으로 관리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의 의사분들이 그렇고, 또 장례 예식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고, 우리 수사경찰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나 장례 예식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주검을 그냥 가볍게 처리하는 과정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주검을 보는 순간부터 다시 일이 시작되는 등 참 긴장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랫동안 축적된 수사 경험과 기술, 이런 것들이 모든 걸 극복하고 잘 넘어갑니다. 자, 그럼 보험 사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말 3월 어느 날 경기도 부천에서 가정집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보통 화재가 발생되면은 119에 신고를 해서 소방서가 먼저 나가지만은 관할 경찰서에서도 당연히 경찰관들이 임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고 보니 그 화재가 난 곳은 비디오 방이었는데 가게는 전소가 됐고, 방에는 시신이 한 구가 있다. 시신이 있다고 그런 것은 즉, 그럼 우리가 묻기를 시신이 불에 탔느냐, 이걸 묻게 됩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넓이가 두꺼운 테이프로 징징 감겨 있고 마치 이집트의 그 미이라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당시 현장 사진을 여러분 자료 화면을 통해 잠깐 보시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당시 그 비디오 테이프 가게였고, 또 현장에 비디오 테이프가 아주 이렇게 널려 있네요. 그래서 시체가 발견되면은 주의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시신과 화재와는 별개였습니다. 방 안에 테이프로 징징 감겨 있는 시신은 얼뜻 보기에 화재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강도범이
비디오 가게에 침입해서 강도를 하다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 그 주인에게 발각이 돼서 죽이고 현금을 뺏고 불을 지르고 도망간 걸로 일단은 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먼저 범인은 현장을 어지럽히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마치 화재로 인해서 스스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반드시 시신을 훼손하게 되어 있는데, 시신과는 화재와는 별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좀 강도 사건은 좀 희한하다. 또 비디오 가게에 돈이 얼마나 있길래 여기까지 와서 강도가 들어왔겠느냐, 다각도로 이제 수사를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따로 다른 집에서 살고 있던 그 피해자의 부인과 또 그 옆방에 살고 있는 그 비디오 가게 종업원,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화재 난 것도 몰랐다고 그러고 목격한 바도 없고, 그래서 시간을 좀 끌게 됐죠. 그러나 그 시신을 자세히 본 결과 두개골이 심하게 깨져 있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그 주변에 벽돌 조각도 있고, 이런 걸로 봐서 지금 자료화면을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다만은 저렇게 몸을 칭칭 감아 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뜻 강도 살인으로 보기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혹시 이 사람과 어떤 누구 다른 원한 관계라든가 뭔가 있어 보이는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인과 그 죽은 이 사람 고향 후배이면서 가게 종업원을 불러서 이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두 사람에게 어떤 혐의도 둘 수도 없었고, 그러나 분명히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깊게 우리는 파고 들어가면서 수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그 종업원에게 문제점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종업원을 데리고 이것저것 질문하는 과정에 자꾸 종업원이 시선을 피하고 횡설수설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그래서 그 부인을 통해서 이 종업원과 그 죽은 이 가게 주인과의 그 평소 이 관계를 좀 물어봤죠. 그러나 역시 부인 얘기도 고향 후배를 오라고 그래서 자기 종업원을 데리고 있었고, 크게 충돌이라든가 어떤 싸운 이런 것은 본 일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혹시 그 부인과 그 종업원 간에 어떤 한 집에 살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인과 종업원의 관계를 분리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종업원에 의해서 뭔가가 이제 단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종업원 자는 방을 수색한 결과 그 비디오 테이프가 여러 개 있는 중에서 그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 옆에 카메라도 있고,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 비디오 테이프는 보통 비디오 가게에서 고객들한테 빌려주는 비디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때 이 종업원은 자기 선배면서 가게 주인에 대해서 그 사람 죽어도 쌉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한이 있다든가 무슨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라 해서 우리는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결과, 실은 죽은 선배이면서 이 가게 주인이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 내용이 남에게 구타를 당해서 특히 머리 부분이 상해를 입으면은 8천만 원까지 받는 보험을 들었으니, 야, 이 보험을 타서 네가 30%를 갖고 70%는 내가 갖는 걸로 이렇게 해자라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법액을 이 실행으로 옮기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기 했는데, 그 가게 주인이
나를 일단 묶고 마치 외부에서 강도가 들어온 것처럼 나를 묶어놓고 네가 적당한 방망이라든가 막대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내 머리 쪽을 좀 갈겨라. 그래서 크게 상처 입히지 않고 말고 상처만 이걸 내놓고 그러면 내가 보험회사에다가 진단서를 제출하고 강도가 들은 걸로 해서 8천만 원을 타겠다. 그러니까 이 종업원은 여기에 동의하고 날짜를 정해서 드디어 화재가 난 전날 밤에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테이프를 먼저 준비해서 가게 주인이 내 몸을 찍찍 감아라. 다리에서부터 양쪽 팔, 어깨까지 꼼짝못하게 감고 적당히 나를 때리라. 그러니까 이 종업원은 형님, 그러시다면 보험 타면 형님만 갖고 나는 안 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그럼 녹화를 해서 증거를 남겨라. 그래서 그 테이프를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됩니다. 범행 현장에서 모든 묶는 과정서부터 선배이면서 가게 주인과 대화 내용을 모두 녹화를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여러분, 당시 범인이 선배와 나눈 대화, 이 내용을 우리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3분 정도만 참으세요. 발 잠깐 들어보세요. 너 같은 살 필요가 없어. 너 같은 놈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한민국에 나 같은 고아가 태어나. 너 죽이려고 왔는데 너네가 왜 싫어하는 줄 알아? 너같이 마누라 고생시키는 데 죽이러 온 사람이. 너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나보다 10대 20살.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녹화를 하면서 증거를 남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종업원은 자기 선배면서 주인을 굿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번 때리다 보니까 감정이 실려서 마구 패기 시작하고 고통을 참다 못한 가게 주인 겸 피해자는 나 슬슬해 살살해 인마 아파 그러니까 넌 죽어도 싸 너 같은 데면 죽어야 돼 그러면서 아주 죽도록 팹니다. 그러면서 그 폭행에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 쪽으로 내리 찍어서 완전히 살해를 합니다. 여기까지 그 범행 전 과정이 녹화가 됐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됐죠. 그런데 그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범인은 자기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고 하지만은 그 녹화 내용을 보면은 나는 120살 먹은 그 귀신이다. 또 너가 되면 죽어도 싸다. 네 마누라를 그렇게 폭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녹화가 되고 걸 봐서 범인은 그 피해자 부인에 대한 어떤 연모의 정이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것만을 우리가 추측을 했고 그 이상 우리가 더 깊이 이 취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다만 혹시 그 피해자의 부인 즉 선배의 부인이 이런 사건에 공모를 하지 않았겠느냐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결론은 그 부인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로 우리가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형사가 이 범인한테 너 왜 그랬어? 이 말 한마디에 범인이 자백을 했다고 해서 단순한 신문 과정에 상당히 이 관심을 갖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거의 10명씩이나 죽인 그 살인마 강호순도 다름 아닌 형사가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묻고 아무리 흉악한 범인일지라도 모든 사람들 한 구석에는 그 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착한 부분을 잘 부각을 시켜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뜻밖의 이 쉬운 자백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람을 죽인 사람 범인 앞에 너 왜
죽였어? 또는 너 왜 살인했어? 너 왜 도둑질했어? 이렇게 자극적인 말보다는 왜 그랬어? 라고 얘기했을 때 뜻밖의 범인들은 쉽게 자백을 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즉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자백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 강력하게 뭐 소위 그 흉악범들에게 폭력 또는 강력한 어떤 유형력을 행사해서 소위 고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에게 누구나 내 경험에 의하면은 착한 부분이 있더라. 그 착한 부분을 최대한 업을 시켜서 물어보면은 쉽게 자백을 하더라.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은 부천 그 비디오 가게 보험 사기 관련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